자, 282번부터 들어가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종종 작년부터 약간 이제 설명 기법을 좀 바꾼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아까도 어떤 친구가 이제 1등급 문법 뽀개기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했으면 복습해도 좋겠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참,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해. 한때 어떤 출판사랑 좀 접촉이 있었어. 접촉이 있어가지고, 내가 문법 교재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어. 문법 교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 그거는 이제 강의용 교재가 아니니까. 이제 출판용 교재에서 문법 교재를 좀 제대로 된 걸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의 입장으로 지금 추천할 만한 시중에 문법 교재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는 자 봐봐. 문법 문제가 왜 어려운가 봐. 일단 문법 문제 유형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네모 쳐가지고 사선 긋고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 있지. 요거는 조금만 연습하다 보면 그래도 요게 뭐를 묻는 문제인지 알아. 만약에 동사 뒤에 s가 있고 없고가 박스 쳐져 있어. 자, 어떤 것은 네모 쳐져 있는데 하나는 현재 분사고 하나는 과거 분사야. 그럼 출제 포인트가 보이지.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부터 이제 힘들어하는 거야. 밑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밑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지. 단어에 밑줄 긋는 사람이 있고 무지한 인간들은 그냥 줄이 여러 개지. 그럼 이게 전치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명사 계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이러다가 어쩔 땐 가장 무식한 어떤 시험 문제는 그냥 밑줄이 한 문장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주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 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동사까지 다 줄이 그어져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이 뭔가 계속 지금 솔직히 고민해. 솔직히 예전에는 작년에 솔직히 내가 그 책을 기대한다라고 했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걔네가 누구지? 넥서스. 맞나? 넥서스에서 디티지 그래머가 나왔잖아. 그 책이 나왔을 땐 그래도 넥서스는 사실상 영어 내공이 있는 집단들이 있으니까 내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기대할 만한 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고 책을 샀어. 사고 나서 한 번 펴고 두 번까지 핀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실망인 거야. 문법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 응?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시중책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런 약속을 했잖아. 올해는 진도가 지금 우리 이거 2달 코스로 하잖아. 2달 코스를 하는 대신에 그럼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 어저께 홈페이지에 어떤 애가 썼더라. 왜 이렇게 비싸? 온라인 강의.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들은 물론 회사의 방침도 있어. 회사의 방침 또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메가랑 이제 우리가 같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왜 우리 강사가 메가보다 쫄리는 강사도 아닌데 뭐 그런 방침도 내적으로 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거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2달 완성 코스로 가면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앞으로 3월 개학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재학생들은 2번 올 수 있어. 그때 내가 문법 같은 걸 다시 한번 또 돌려줘야 된다고 했지. 아직까지는 시중에 뭐 이 책이 딱 좋다라고 추천할 만한 책이 워낙 없으니까 어떤 걸로 내가 설명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문독해도 마찬가지야. 구문독해가 시작됐을 때 자 봐봐. 여기서 오늘 지금 수업 들어가는 게 이거야. 자 말 그대로 한번 풀어 써보자. 조동사야. 우리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대명사를 왜 내가 대명사라고 한다고 했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기 때문에 대명사라고 했지. 말 그대로 출발하면 뒤에 있는 뭐를 도와주는 거야? 동사 원형을 도와주지. 동사 원형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뭘 도와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라.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이상 영어로 들어가면 내가 이제 아까 앞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내 프린트나 그런 거 보면 한국인의 의식구조 학습 습관에 맞는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잘난 체 하는 거 있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에서 중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의 수업 방식은 귀납적이야. 그러니까 많이 쓰고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어떤 방법을 깨득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속셈학원인가 뭐 그 어렸을 때 학습지 한 거 있지. 학습지 했어 안 했어? 학습지도 않고 공부 안 했니? 학습지 하면 산수 배울 때 어떻게 많이 풀지. 그럼 많이 푸는 데가 특히 어딘데? 눈높이인가? 그게 무슨 눈높이냐 까놓고 얘기해서 많이 푸는 거지. 짐승이지. 짐승 수학이지. 이게 바로 귀납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이야.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모르게 자기도 모를 어떤 논리를 체득한다는 거예요. 이건 귀납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인데 문제는 고등학교 이상으로 들어오면 학습 방법이 바뀌어요. 정석 같은 거 집합 뭐부터 시작하냐? 정의부터 시작해. 집합의 정의 맞냐? 요즘에도 그러냐? 수학책들? 집합의 정의, 원소의 정의,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이런 거 설명하지. 그러면 귀납적이야? 연역적이야? 연역적이지. 학습 방법이 어떤 가설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야. 자, 왜 내가 조동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조동사는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 우리 마음속, 우리 머릿속에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동사는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대부분의 동사는 동작이야. 동작이나 상태야. 뭐라고 얘기했어?
동작이나 상태인데 동작이나 상태는 관찰 가능하지. 관찰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내 마음속,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생각이. 의식적이고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글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동사가 필요해. 그럴 때 내가 대한민국 학생들이 조동사 내공을 검사하고 싶을 때 꼭 던지는 질문이 있어. must의 반대말 3개를 아느냐. 응? 이건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must의 반대말 첫 번째가 뭐야?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 만들어지지. 근데 must가 누구의 친구야?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에 따르면 have to의 친구예요. 그래서 요 두 놈을 중학교 때 구별한 게 있는데, 자, 이 구별부터 먼저 중요해. 나 같으면 수능 문법 문제 요거 내요. 난 이걸 내.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적이기 때문에 내는 거야. must not은 뭐야?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우리말이 어떻게 다른 거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남이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거지. 외적 강제야. 남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야. 동작은 동사는 하나밖에 안 썼지만 남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적 관계가 표현되지. 할 필요 없다는 거는 해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은 고3 모의고사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뭐 해도 돼? 풀고 안 풀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지. 얘는 외적 강제고 얘는 뭐야? 내적 판단이지. 중학교 때 외웠던 한글말을 내가 뭐로 바꿔버려?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범주로 설명을 덧붙이지. 왜? 이래야 요 두 문제가 성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 must의 반대말 세 번째가 누구야? cannot이야. 자, 거의 까먹었지만 must는 의무도 강하지만 뭐도 있어?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는 강한 추측이 있어. 강한 추측이 있어. 강한 추측이 나오면 요거는 뭐야? 부정의 추측이야. 결코 뭐뭐일 리 없다. 자, 뭐라고 했어? 해서는 안 된다. 외적 강제 금지라고 했어. 할 필요 없다. 해도 되지만 내적 판단이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cannot 뭐라고 했어? 부정의 추측이지. 추측이지. 하나 더 가자. 그러면 조동사편 처음 시작은 이 두 개가 설명 코드의 끝이야. 처음이자 끝이야. 더 이상 가르칠 거 없어. 자, must의 과거형 두 개를 얘기해줘. must의 과거형 하나가 누가 있어? 무스탕? 무스, 무리무리, 무무, 무딩 없지. 그러니까 뭘 써? had to를 쓰거나 이건 의무지. 자, must는 의무 말고 뭐가 있다고 했어? 의무 말고 뭐가 있다고 했어? 추측이 있으니까 자, 내가 뭘 만드나 봐. must 뒤에 내가 뭘 붙였어? 완료를 붙였는데 잘 기억해. 영어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표시할 때 두 가지 시제를 써.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를 쓰지만 어떤 특정 기간에 일어난 일이거나 그것이 현재의 영향력을 발휘할 땐 현재 완료를 써. 현재 완료는 실제로 말 그대로 풀면 현재 이전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앞에 현재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뭐를 현재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현재 완료 내가 어떻게 풀었었자라고 했어. 완료는 이전이라고 얘기했지. 자, 조동사 대 다음에 이전이 나왔어. 자, 마무리하자. 해서는 안 된다. 금지, 외적 강제라고 했어. 할 필요 없다는 것은 내적 판단,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 부정의 추측, 의무고 이게 뭐야?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지. 뭐뭐였으면 틀림이 없다지. 실제로 고등학교 영역의 조동사는 새로 배우는 건 거의 없어. 솔직히 말해서 오투, 고등학교에 나오지만 그게 강력한 조동사 아니야. 거의 대부분 기존에 배웠던 조동사의 날개를 모아 덧붙이는 거야. 덧붙이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하자. 매이라는 단어를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어. 배웠지? 배운 거에 우린 뭘 더 언저리로 건치는 거야. may well과 may as well을 더 언저리로 걸치는 것뿐이야. 이게 고등학교야. 심하니까. 그럼 이것도 겁내지 마. 자, 이런 식의 애저 어디서 본 것 같아? 자, 질문. 그냥 내가 그 우리나라 시중에 있는 책을 설명대로 할게. 형용사나 부사 앞에 as가 깔짝거리는 경우가 있어. 형용사나 퀵이나 프리티나 그런 거 앞에 as가 깔짝거리는 경우는 뭐 만들 때? 원급 비교 구문 만들 때 쓰지. 그러면 얘랑 얘의 구별은 얘는 뭐 하러 들어가는 거야? 비교하러 들어갔지. 얘 쉬운 친구들 얘기해 줄까? 얘는 원래는 자, 기억나. as 원급 비교 구조에서는 앞에 있는 as가 중요하다고 했어. 뒤에 있는 as가 중요하다고 했어. 뒤에 있는 as가 비교의 대상을 나타나고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더 낫다지. 얘보다 더 쉬운 거 있어. 이건 그래서 외우지도 않아 애들도. 야, 배럴이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 더 낫다지. 뭐뭐 하는 게 더 낫다지. 여기는 비교급이라고 느끼는 거지. 자, 또 뭐가? 우드 다음에 누구 나왔을 때? 레럴. 이것도 안 외워, 솔직히. 안 외워도 저절로 학습되는 거야. 저절로 학습효과지. 얘는 as가 어떤 성격인지만 알았다면 A 하는 것보다 B 하는 게 더 낫다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웰이 얘를 꾸며줘. 부사니까. may well.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 책은 일본 놈들이 만들었던 번역을 그대로 베끼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도 당연하다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 내가 기출문제 풀어줄 때가 해설 강의하고 풀어줄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뭐뭐하는 게 더 낫다는 해석보다 내 해석이 훨씬 좋다는 걸 알 거야. 내가 영안사전 바꿔야 된다고 했지.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가르치느라 바빠서 못해. 봐, 내가 어떻게 해석하나 봐.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와 뭐뭐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똑같은 말이야. 의미의 차이가 없어. 우리말만 다른 거야. 충분히 가능하다가 더 정확한 해석을 앞으로 전달할 거야. 끝났지? 조동사를 새로 배우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끔 만들고 더 뜻이 심층화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왜 고등학교야? 추상화되는 거야. 자꾸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야. 그래서 이제 7차 영어는 어떤 면에서 진짜 고등학교 영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잡으러 들어갈 준비하자. 저거 간단히 정리하고 전쟁 벌이러 가자. 학원 3개가 밀집되는 바람에 학원 3개가 밀집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뭐 나눠주는 건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 같아. 서로 경쟁적으로 거기다가 뭐 이제 온라인에 KT가 새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뭐 역시 또 주는 거 있을 때 냉큼냉큼 열심히 받아요. 아마 잘하면 노량진 1년 내내 노트 한 건 안 사도 될 거야. 봐도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부작용들이 오늘 같은 일이야.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 메가가 줄 세우지 않았으면 저렇게 서로가 지랄 반강을 안 해. 두고 봐라 이제. 메가도 줄 세우지, H도 줄 세우지. 서로 지랄 반강을 올해 1년 내내 할 거야. 예년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줄 서는 게 지금 얼마나 빠르냐. 꽤 빨랐지 지금. 응? 한 6개월 빨랐지. 응. 애들도 별로 없으면서 서로 참 웃겨. 참. 왜 줄 세워 애들 고통스럽게 공부하라는 공부를 하게 시켜야지. 에이구. 사람들이 다 그래. 나쁜 사람들이야. 악마야 악마. 악마 친구 있거나. 자, 잡으러 가자. 자, 282번 잡으러 들어가면서 자, 조동사를 이용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추상화되는 증거들 그러면서 논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훈련까지 들어가자. 자, your parents 다음에 must를 예쁜 동그라미 치고 이때 must 의무냐 추측이냐. 항상 고등학교 때 질문이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의무야 추측이야. 추측. 추측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너희 부모님들은 틀림없이 행복했을 거야. 뭐를 듣고 대답에 끊어줘. Have entered the university. 현재 완료, 현재 이전이지. 네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너희 부모들은 틀림없이 기뻐했을 거란 얘기지. 추측이지. 그리고 자, 나봐. 여기서 이런 투부정사를 판단의 근거라고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이걸 투부정사 용법에서 판단의 근거요. 저는 바보야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 내가 내 머릿속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런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283번에 들어가서 두에다 예쁜 동그라미 쳐. 자, 두는 항상 일반 동사와 붙어 다녀. 근데 잘 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두 어떨 때 주로 많이 썼어? 자, 우리는 조동사를 두 개로 나눠요. 뭐냐면 자, 화법 조동사라는 게 있어. 화법 조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들은 다 얘네들이야. 실제로 정식으로 조동사 취급을 받는 놈이야. 예를 들어서 may, can, 그 다음에 must, should. 얘네들은 화법 조동사야. 근데 이거 말고 이런 것들을 기능 조동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능 조동사라는 것은 뜻은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얘네들은 그 각각의 어떤 내적 이미지가 심화되지. 추상적이든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가 심화가 되는 느낌이 있지만 기능 조동사는 그냥 기능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봐봐. 내가 뭐 적나? 비동사. 뒤에 누가 올 수 있니? 원형은 뭐다? 그러니까 진짜 조동사는 아니야. 온다면 누가 와? 진행형이나 수동 만들 때 이때 비동사 있다 이다 되다 해석해 안 해? 안 하지. 진행형인지 수동태인지 표시하기 들어간 거지. 얘 언제 들어가? PP 들어가면 완료형 만들 때 들어가지만 have 소유하다 뜻 해석해 안 해? 안 해. 사역동사로 시키다는 뜻도 안 가져.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뭐? 완료와 다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역할만 갖고 있는 거지. 왜 기능이란 말을 쓰는지 알겠지? do. 일반적으로 do you? 자, 의문문에서 일반 동사는 주어 앞으로 나가 못 나가? 일반 동사는 주어 앞에 위치가 금지야. 금지야. 못 나가니까 대신 나가지. don't, doesn't, didn't. 자, 일반 동사 앞에 곧장 not을 붙여 못 붙여? 직접 안 붙으니까 don't나 doesn't, didn't 부정문 만들지. do도 뜻은 안 쓰지. 하다란 뜻 안 하지. 근데
얘가 쓰는 경우가 있어. 자, 봐봐. I love you. 별로 사랑스럽지 않지. 근데 봐라. 어느 나라 말이든지 운문이 먼저 발달했고 운문은 말의 리듬과 운율을 지켜줬어요. 내가 깊게 뭐지?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거다. I do love you. 느낌이 다르지 않냐? 뭔가 가슴에 팍팍팍 치솟지? I do love you. 그럼 이때 두가 뭐야? 긍정문이야? 그냥 일반적인 거지. 부정문도 아니고 주어가 앞으로 나간 것도 아니지. 이 두를 뭐라고 해? 강조의 두라고 해. 강조의 두 말고 두의 또 강력한 용법 우리 외웠던 거 있지? 대한민국 대표 영어. 응? 나 때문에 선생들이 문제 만들었던 거 알지? 내가 이걸 구별짓고 나서 모의고사 문법 문제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 불러봐.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두 할래 안 할래? 나오면 어떻게 할래? 내가 3월달에 내라고 한다. 3월달이 어디냐? 교육청이냐? 경기교육청이야? 서울교육청이야? 서울이야? 또 전화 걸어야겠네. 과학고 선생들한테. 그럼 과학고가 내겠구만 이번에는. 응? 서울과학고가 낼 거야. 어? 내가 전화 걸어. 누가 낼지 몰라서 못 걸지. 자, 봐봐. 소두 나두. 이때 두는 대신 받는 대동사지. 두의 가장 강력한 용법은 강조의 두와 뭐야? 대동사 두야. 얘는 뭐야? yes, I do라고 얘기했지. 자, 잡으러 들어가자. 그러면 여기 두에다 살포시 동그라미 치고 긍정문에 나왔으니까 remain 기억날 거야. 몇몇 문제들이 내가 어떻게 나봐?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냥 남아있다라고 했어. 좀 강조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진짜로 남아있다라고 했어. 강조의 두라고 기억을 해주고 우리는 cannot ignore them. ignore는 no가 붙으면서 부정하다지.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부정할 수는 안 된다는 얘기지. 잡지? 그 다음 자 284번에 따라가서 캐치업 1에다 밑줄. 자 너는 자 뭐를 캐치업 1을 할까? 그 자동차를 캐치업 1을 하면 따라잡다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어. 자 봐봐. 여기선 능력이지만 머스트에 뭐가 들어가? 의문이 추측이니. 항상 머스트에 대한 질문은 뭐로 시작한다? 의문이야 추측이냐. 이때 의문이야 추측이야. it은 자동차를 가리키니까 그 자동차는 지금쯤 5마일 멀리 떨어졌을 거란 얘기지. 추측이지. 사실적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짐작을 얘기하는 거지. 조동사가 왜 동사를 도와주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285번. You must not despise man. despise가 뭐야? 무시하다. 중요 동사지. 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 뭐 때문에? He was born poor.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의무지. 자, 이런 건 알아도 뭐냐면 일반적으로 must의 의무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have to나 have got to랑 비슷해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영어를 공부해서 책들을 살펴볼 때 심리적 충격을 예방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줘. 얘랑 얘도 의무야. 근데 뉘앙스가 달라. 얘네들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법적 강제적 의무라고 해. 얘는 뭐라고 해? 자발적 도덕적 의무라고 해.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얘는 하면 주저 패겠다는 거야. 하면 벌금 딱지 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솔직히 원래 개인 집 앞에서 옛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 앞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를 한다고 해서 교통딱지 뛸 수 있어 못 뛰어? 타이어 펑크는 낼 수 있을지언정 뭐라고 못하잖아. 근데 요즘에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법률적 위반이지. 자발적으로 집 앞에 주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지. 얘는 슈드는 뭐라고 했어? 도덕적이고 자발적이라고 했고 얘는 뭐라고 했어? 법적 강제적. 그런 뉘앙스의 차이는 느껴나. 뉘앙스의 차이는 느껴나. 뭐? 자 없냐? 응.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나 건드릴 게 있으니까 봐봐. 그 다음 됐으면 286번 들어가봐. 286번에서 전투 준비. 응? 자 나봐. 자 have to가 있다. have to 뭐라고 했어? 해야만 한다. 잠깐만 도구 버려. 반면에 don't have to가 있어. 이건 뭐야? 할 필요 없다야. 그러면 have only to는 뭐야? only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만 강조하는 거지. 그치?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수능 문법 문제 요거 나왔으니까 요 수거 계열들은 틀리면 안 돼. have nothing to do with가 되면 나는 그놈과 함께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야? 관련 없다야. 관련 없다야.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누구누구 할 일이 관련 없다, 관계 없다야. 수능 문법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 그냥 본능적으로 얘기해. 나만 봐.
여기에 매니가 나와야 돼, 머치가 나와야 돼? 매니가 나와야 돼, 머치가 나와야 돼? 난 그 자식과 할 일이 없어. 할 일 하나, 둘, 세 개, 세냐? 야, 우리 2시에 만나서 너랑 일단 만나는 거 하나, 너랑 떡볶이 사 먹는 거 2개. 나 지금 뭐 같이 보이냐? 빙신같이 보이지.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매니하고 머치가 하는데 꾸며준 말. 보통 매니 머치 묻는 문제는 뒤에 명사가 복수냐 단수냐 그거 갖고 다 고르는데 이러니까 뭐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게 나왔다고 생각. 무슨 추상 철학이야. 친구랑 만나서 할 일이 있다 없다. 누구랑 관련이 크다라고 할 때 나는 노무현 아저씨랑 5가지의 관련이 있어요. 제가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됐고요. 제가 그 사람을 3번 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1번 욕했어요. 우리 그래? 빙신같이 진짜. 이런 문제 생각할 때 조금만 역발상을 하라는 거야. 문과 쪽은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홈페이지 어디 가다 보면 탐구의 논리와 발견의 논리라는 그런 말을 써요.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근데 그건 지금 아니야. 지금 공부를 안 했어. 한 5, 6월달 들어가면 공부를 했는데도 문제를 못 풀 때가 있어. 그럼 애들은 그때 대부분 뭐냐면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점수를 올리려고 해. 틀렸다는 거야, 그 방식은. 응? 그거는 몰라서가 아니라 지능 공부를 했는데 그럼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해본 거야. 생각해서 푸는 연습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다 빨리 찍는 연습만 한 거야.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매니가 절대 안 되지. 하나만 더. 자, have to 뭐라고 했어? 해야만 한다. 도구 버려. 해야만 한다. 할 필요 없다. 단지 뭐뭐 하기만 한다. 관련 없다. 관련이 크다. 하나 더. onl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때는 only는 뭐라고 했어? 투부정사 앞에 only는 뭐야? 그러나. 다 수능에서 나온 거예요. 응? 뭐 그렇다고 이걸 내 책에서 다 나왔다고 하겠니? 남들도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도구 버려, 짐승, 악마, 저주. 새벽의 저주다, 이제는. 진짜. have to. 해야만 한다. 할 필요 없다.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관련 없다. 관련 크다. 그러나 투부정사. 거꾸로. 그러나 관련 없다. 관련 크다.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만 한다. 오른쪽에다 정리. 내가 모르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수능은 내가 못 푼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못 푸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응? 야, 나 오늘 뉴스 오다가 뉴스 들으면서 충격받았는데, 야, 이번에 해킹하는데 재학생들이 그 학생들 해킹했잖아. 거기에 참여한 애가 1,500명이야? 야, 대기자들 많이 합격하겠네. 난 제일 처음에 10몇 명이라고 하지 않았어? 1,000명 이상이 공격을 한 거라며? 아씨, 앞으로 선생으로서 말을 조심해야지. 내가 남을 떨어뜨리고서라도 대학을 가라 그렇게 했더니 아씨, 내가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인지 몰랐어. 아씨, 그렇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애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더니 증거를 남기지 말아야지. 바보 같은 것들 PC방에서 했어야지. 내 말이면 틀렸니? 방어할 임무는 국가가 갖고 있는 거고 애들은 사고 칠 자격이 있지. 응? 젊은 날에 응? 질풍노도의 시대인데 응? 피 끓는 피가 있는데 애들이 뭘 못 가리겠어.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응? 왜냐면 예전에는 원래 엄격한 법률에 하면 국가에서 보는 시험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엄격한 법률에 하면 3년 몇 년 이상 시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기 때문에 그 1년만 그 취소하고 지금 다음에 이번에 또 못 보게 해줬지. 그렇지.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국가에서 보는 뭐 공무원 시험이 뭐 공무원 시험 국가에서 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공무원 시험 국가에서 보지. 내가 공인 중개사 잠깐 착각했어.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비리를 저질렀다. 그럼 그 친구는 5년 이내에 국가에서 보는 모든 시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순간 젊음이 끝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지. 왜냐면 한 사람이 하면 국가의 신뢰 체계가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아? 그거는 알지. 민법하고 형법의 차이가 뭐야? 사기를 친 거는 아니 뭐 사기가 맞나? 사기가 민법인가? 민사소송이란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근데 형사는 다르지. 형법은. 형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깨뜨렸거나 공공의 안정을 위협했다라고 보는 거지. 실제로 그 행위가 실제로 공공의 행위를 위협한 거야. 그러면 민사에서 사기친 사람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형법을 위배한 사람들은 이게 국회의원이 못 돼요. 왜? 이건 뭐야? 민사소송에서 사기 많이 걸린 사람은 전과자 취급 안 해요. 돈 못 갚은 것 뿐이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돈 안 갚은 것밖에 없지. 꼬아서 안 갚은 것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냈다. 탈세 갚으면 돼. 그렇지만 뭐야? 부가가치세를 안 냈다. 그럼 이건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이야. 국가가 낼 세금을 안 냈다. 그럼 이거야? 구속이에요. 다른 거야. 무슨 말이겠지? 나중에 어른이 되더라도 뭐 나도 뭐 법을 뭐 교통법규 자주 위반하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지키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조금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민법은 알아서 하고 형법은 지켜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젊은 날에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위험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내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속 안 됐으면 그냥 공부했을지도 몰라요. 응? 대학교 1학년 때 구속되고 나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한 면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미 내 전력이 있는데 대학에서 어떻게 나를 교수로 뽑아? 그 당시엔 불가능한 거지. 특히 어떤 시대인데 반짝거리는 대머리 시대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학생운동을 계속한 사람들도 많았던 거야.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위험한 거야. 안 하려면 증거를 남기지 만든지. 바보같이 집에서 해가지고. 자, 봐봐. 자, 마무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잡는 연습이야. 그냥 도구 버려. 해부터 뭐라겠어? 해야만 한다. 할 필요 없다.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뭐야? 관련 없다. 관련이 크다. only to 그러나지. 자, 그럼 잡으러 들어가 봐. 이빨은 여기 멋지 보이지? 어? 멋지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이빨은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엄청나게 커. 다라고 얘기했지? 관련이 크다라고 했어. 그럼 자, 이빨이 나쁘게 되면 source of illness 모든 질병의 원인이 돼. 그래서 이때 should 봐. 아까 should 나봐. must나 have to는 자, 법적 강제적이라고 했지만 should는 뭐라고 했어? 그냥 따라해봐. 도덕적이고 자발적이라고 얘기했지. 마땅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뭐를? 이빨을 관리해야만 한다는 거지. 이빨 안 닦으면 구속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법률적 강제적 의무와 도덕적 자발적 의무라는 건 다르는 거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앞으로 영어를 읽다 보면 논설문 설명문 계열에서 주장 주제문에서 뭐가 많이 나오겠니? 슈드가 장땡이 되는 거예요. 슈드가 좀 더 부드러우니까. 자, 들어가. need not be ashamed가 돼 있는데 need not. 자, 봐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 뭐를?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pretend. 자, pretend to가 나와서 칠판 본다. make 시리즈 삼총사 외워야 될 게 있어. 뭐가 있어? 여기 봐. make believe가 있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강제로 믿게끔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make sense가 있어. 일리 있다, 의미 있다. make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냈다, 중요하다. 자, 도구 버려. make believe. 뭐라고 했어? 이게 뭐뭐 인치하다지.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인 것처럼 말해주는 거니까. 뭐뭐 인치하라. make sense. 일리 있다, 의미 있다. make difference. 중요하다, 차이가 있다. 거꾸로. 차이 있다, 중요하다. 일리 있다, 의미 있다. make believe. 뭐뭐 인치하라. 잡아줘. make 삼총사라고 해. 순진한 표정을 짓는데 아주 가증스럽다. 저거 하다고 숱하게 또 하고 내 기억에 따르면 적어도 4번째야. 응? 속으로 그러지? 5번째 외우면 되잖아 이 자식아. 그러지 말고. 응? 진짜 안 좋아. 조동사는 진도 팍팍 나갈 수 있는 챕터인데 지금. 자, 그러면 잡으러 들어갈 준비하고. You need not be ashamed. 자, 너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뭐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아는 채 할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때 뒤에다 세모치고. 이때 둘은 뭐야? 대동사. 뭐를 대신 받는다? 질문. pretend를 대신 받는 것 같아? no를 대신 받는 것 같아? pretend야 no야?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가 더 의미적으로 맞지? 응? 자, 이때 두가 대신 받고 있는 것은 no를 대신 받고 있는 거지. 그렇지?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아는 채 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 문장에서 동사 누구? 우리의 영원한 벗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 누구? 대빵. 이즈 나왔지? 숨겨져 있는 관계사절이 보이면서 여기도 자발적인 시도를 썼지. 젊은이들이 깨우쳐야만 하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은 he knows nothing. 자신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무지에 대한 자각. 이게 바로 누구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바로 무지에 대한 자각을 어떤 공부 학문 방법의 시작이라고 봤던 거야. 그 다음 288번 잡으러 들어가는데 우리에다 살포시 동그라미 치고 칠판. 자, 우리 어떤 얘기했어? will. will이 뭐야? will은 조동사도 있지만 명사로는 의지, 의사야. 의지, 의사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be willing to가 되면 내 의지가 내키는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지.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내 의지의 준칙이 세상 보편 입법의 원리가 되게 하라. 누가 말했어? 내 의지의 준칙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의 방법이나 규칙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따를 수 있는 규칙이 되면 그게 도덕적인 행위라는 거야. 그 새끼가 누구야? 걔도 죽었어. 쓸데없는 말 하다가. 칸트지? 응? 정언명법이라고 하지. 봐봐. 내 의지가 내키는 방향도로 나가는 거야. 기꺼이 뭐뭐 하는 거지. 내가 이 행동은 기꺼이 하려고 하면 이 행동이 뭐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뭐 하는 행동이야?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봐봐. 기꺼이 뭐뭐 하다야? 자, 그럼 얘는 뭐야? 내 의지의 반대지. 이게 뭐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지. 자, 얘랑 똑같은 놈이 누구 있어? 요걸 꼭 잡아도. 릴럭턴트 모르면 안 돼. 억지로야. 도구 버려. 자, 윌이 아까 의지 의사라고 또는 죽은 사람의 의지 유언장이 있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오는 거야? 우드가 나오는데 1, 2, 3, 4야. 자, 1번. 윌의 과거로 예정 예측이야. 예정 예측이야. 두 번째. 윌이 의지 의사라고 했지. 내가 뭔가를 간절히 하고 싶으면 소망이지. 하기 싫어. 죽어도 싫어. 고집 피우는 거지. 고집 소망. 공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지. 그럼 뭐야? 불규칙한 습관이지. 자, 윌의 과거로 예정 예측. 두 번째.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따라해봐. 윌의 과거로 예정 예측. 따라해.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유스트랑 비교하지 마. 그건 잘못된 책들이야. 세 번째가 뭐야? 가정법의 상징. 네 번째. will you? 하는 것보다 의지 소리가 더 부드러워지고 장음이지. 단음보다 장음이 뭐하게 돼 있어? 공손하게 돼 있지. 마무리 짓는다. will 4개. 외우고 적어. will의 과거로 예정 예측. will의 과거형이 있어. 얘는 우드가. 두 번째.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전부 다 의지에서 나온 단어지. 그것의 관가위를 얘기하는 거지. 세 번째. 가정법. 네 번째. 공손.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288분 우드 잡으러 들어가. 자, 그러면 We would sit there for hours without speaking.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 시간 동안 그는 거기에 앉아 있곤 했다지. 이거를 우리나라 책에서는 자꾸만 이 불규칙한 습관의 우드를 뭐랑 구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유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일본 놈들이 그 미국 교재에도 이런 설명을 하는 책들이 있어요. 지금은 소수파야. 18세기, 19세기에 나온 책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드는 불규칙한 습관, 유스트는 뭐라고 해? 규칙적인 습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는 그 맥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사소통 기능이지. 얘는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가르쳐줘야 돼. 내가 뭔가를 하기 싫을 때는 고집이 되는 거고 하고 싶을 때는 소망이고 내 마음의 심리 상태지. 공부가 하고 싶을 때 하기 싫을 때 있어. 유스트는 무슨 효과가 더 크다라고 했어? 예전에 뭐뭐 했었다. 지금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얘는 시간상의 대조 효과가 있지. 무슨 말인지 그게 더 중요한 구별이고 그걸 갖고 지금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책에 지금 섞여 있는 거야. 그건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또 그렇다고 영어가 후진 거 아니야? 진짜 어떤 사람들의 교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그거 추천했잖아.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라는 사전이 있어요. 영어 표현 사전이야. 그거는 너무나 방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수능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수능에서 안 나오는 표현까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강추를 못하는 것뿐이야. 좀만 지혜를 발휘하면 mp3가 어디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 그냥 표현 사전 딱 치면 떠. 그건 내가 더 이상 얘기 못해. 근데 그건 참 잘 만든 책이야. 우리나라 책인데도 내가 보면서 감동한 책이에요. 옛날에 서점에서 한번 골랐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 7년 전에 산 것 같은데 노량진 오기 전에 샀으니까 서점에서 그 책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는 책에 열린 영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시아권에서는 내가 보기엔 수거를 최고로 잘 정리했어요. 일본 교수들 빼놓고는. 근데 아무도 그 책을 갖고 있는 선생을 내가 못 봤어요. 그 사람은 미8군에서 그러니까 카투샤 생활을 하면서 미군들이랑 어울리면서 수거를 정리한 거야. 대단한 노력을 했지. 아무도 안 봐. 알지? 그런 역작은 관심이 없는 거야. 왜 필요 없거든. 일단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거든.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 근데 나도 그 사람 대단한 내공의 소유자라고 인정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어는 무림 도처에 그 영어라는 바다의 무림 도처에 고수들이 있어요. 책 좋은 것들 많아. 다만 이상한 책들이 유행하니까 문제야. 자, 봐봐.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면 뭐 구문독기는 700이 최고라며. 자, 봐봐. 내 기가 차서. 자, 봐봐. 자, 봐봐. 우리 잡으면서 이제 마무리 짓자. 자, 우리는 without speaking. 자, 두 사람의 관계를 내가 물어볼게. 사건 중심의 일화체는 등장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나 그런 걸 봐야 돼. 우리는 아무 말도 않고 아월이야 아월지야. S가 붙었으니까 여러 시간 앉아있곤 했었어. 그러면서 그는 일을 했고 나는 책을 읽거나 소우드, 바느질을 했다는 거지. 그럼 두 사람의 사이는 직업적 관계로 뭐야? 부부지? 직업적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서도 뭐 가깝지도 멀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다정한 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별거 상황도 아닌 거지. 다만 뭐 그냥 서먹서먹 뭐 좀 말이 형용사가 안 떠오른다. 그다음 자 289번에 이번에 우드는 뭐야? 위례 과거야? 고집이야? 소망이야? 불규칙한 습관이야? 소망이야. 도지가 사람들이고 잘 봐. proficient는 유창한 능숙한이야. 영어에 대해서 유창해지고 싶은 사람. 자, 쓸데없는 설명 하나 할게. 우드가 소망일 때는 대체로 관계사절이나 조건절에서 나와요. 뭐라고 했어? 이게 맨투맨식 영어야. 우드가 소망일 때는 관계사절하고 조건절에서 나와. 우리 저번에 비투용법 공부했던 거 기억나? 해봐. 비투용법 뭐 있었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가 있었지? 그때 의도가 자 그때도 얘기했어. 관계사절 속에 있거나 조건절에 있으면 비투용법이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의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립한 거. 세계 어느 나라 교재에도 없었어. 그걸 정립한 사람이 맨투맨이에요. 학원 강사였고 경상도 뭐 전라도 일대에서 학원 강의하던 분인데 그 책 쓰고 죽었어요. 주화인마 당해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꽁수로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쓴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책에 없는 어떤 미묘한 규칙들 있지. 그걸 발견해낸 사람이야. 시중 교재 없던 설명이에요. 미국 교재도 없는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죽었지. 안 죽었겠니? 죽지. 그리고 마누라가 돈 벌었어요. 맨투맨 팔아가지고. 그러다가 요즘에 다 까먹었어요. 자, 내가 다 알지? 봐봐. 모르는 게 없어요. 봐봐. 자, 영어에 능통하고자 하는 사람 맞지? 이런 소망이지. 이때 비투용법을 써도 되는 거야. 그럼 뭘 쓰면 돼? R2를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영어에 능숙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제나 strive가 노력하다 애쓰다야. 영어를 사용하려고 해야만 해. 그리고 must not be afraid of making error.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왼쪽에다 적어. 주제문이지. 영어는 이론이 중요한 거야? 실천이 중요한 거야? 영어 교육에서 실천과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299번. 자, 290번에 쉐렛 동그라미 치고 자, 한번 해보자. 복습. 잠깐 쉴 동안 복습해. 억양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설마 처음 봤다는 그 순진무구한 얘기 하지 마. 영화 제목이 그래서. 자, 요거 기억날 거야. 자, 생각해. 일반적으로 미래 조동사를 어느 순간 배우면서부터 우리는 제일 처음 중학교 처음 배울 때는 will과 shall을 동시에 배웠어.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거의 못 보는 놈이 누구였어? shall이야. shall이 나왔을 때 의심하는데 이거는 평서문 계열이지. 평서문과 의문문은 뭐가 달라져? 자, 아마 언어 영역 시간에 배웠을 거야. 주어하고 화자, 청자는 같아 달라. 화자랑 청자가 있지. 청적, 백자의 반대말이 아니야.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지. 평서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 평서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야?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그럴 때는 말하는 사람하고 1인칭 주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때는 will이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뭐야? shall을 씀으로써 이른바 의지미래를 나타내. 자, 내가 뭐라고 했어? You will die, you will die 해. You will die 해. 할래 안 할래? You will die, you will die. 넌 죽어, 넌 죽어. 이건 그냥 단순하게 예상 예측하는 거야. 자, 평서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해. 내 의지가 중요해. 너 죽어? 주어는 누구야? 너지. 근데 너를 죽이는 건 누가야? 내가 죽이겠다는 거지. 내가 있어 없어? 없지. 화자가 숨었지. 숨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자, 해봐. You shall die. 해. 너희들은 조직의 보스 되기 힘들다. 응? 내가 최초로 일본 갈 때 얘기해 줄까? 그 일본 아나나 그 자를 탔을 거야. 탔는데 내가 일본을 뭘 알아?
가다까난가 히다까나 외우다가 까먹었어. 일본에 갔을 때 내가 아는 건 한자를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지. 그거 읽고 꼬부란 것이 보면서 가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했어. 응? 영어로 했어. 영어로 할 때 일본 남자들은 일본 남자 배우들을 보면 목소리가 저음으로 깔아야 돼. You shall die. 응? 아니면 그러고 나서 내가 또 그 마지막 인사할 때 아리가또 뭐 하냐? 응. 내가 그랬잖아. 나올 때 비행기 나올 때 처음부터 끝까지 비행기 안에서 다 영어로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 빨개지면서 대화하더라. 아시아 새끼가 이렇게 줄 몰랐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딱 나왔어. 그랬더니 각도가 90도야. 진짜 그 당시 내가 일본 여행 갈 때는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 아이들이 차별을 대우할 때였어. 왜 내가 그 앞에서 일본 말을 써? 그러면 내가 일본 놈처럼 일본말 할 수 있냐? 영어로 하면 걔네들이 얼굴 빨개져. 일단 해봐. 일본 항공 탔을 때 얼굴이 빨개져. 빨개졌을 때 아주 천천히. 여자들은 저음으로 깔면 안 돼. 여자는 저음으로 깔면 그게 완전히 목신 소리가 나와. 영국 배우들이 그래 대체로. 자, you shall die야. 너 죽었지. 주어랑 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평서문은 내 의지가 중요한 거야. 내 의지가 중요한데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을 때 shall을 쓰는 걸 이걸 의지미라고 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야. 거꾸로. 의문문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해. 질문하니까 상대방의 의지가 중요해. 내 말을 듣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중요하지. 내 말을 듣는 내 앞에 상대방은 바로 누구야? 몇 인칭이야? 인칭으로 따지면 2인칭이야. 2인칭인 경우만 will you를 쓰는 거야. 그래서 will you는 많이 봤지. 아까 우드가 공손의 표현이 있을 때 will you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 뭐라고 했어? would you. 그럼 나머지는 자 이건 뭐야? 오늘 춤추니? 물어보는 거야. 오늘 춤추니? 댄스 파티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예상 예측이지. 이거는 춤추실래요? Shall we dance? 그러는 거지. 따라해. You shall die. 해. You shall die. 안 하던 거 나오니까 이상하다. 평소처럼 You will die. 해. You will die. 넌 죽어. Shall we dance? 춤추실래요? 폼나잖아. 응? 나중에 억양을 배울 때 영국식 억양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나는 못했어. 우리 때는 못했는데 왜 영국식 억양이 좋냐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숀 코넬이라는 배우가 있어. 나랑 좀 많이 닮았잖아. 젊었을 때가 늙었을 때 지금 말고 젊었을 때 나 그대로야. 근데 숀 코넬이가 옛날에 타이타닉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는데 어떤 발음을 했는 줄 알아? 걔가 영국식 발음이에요. 정통. 타이타닉. 타이타닉 대상 받은 거를 보통 미국 놈들은 타이타닉 그래. 근데 얘는 저음으로 딱 깔아가지고 발표 제목만 얘기해주면 되잖아. 타이타닉 이거야. 근데 여자가 이 소리를 내니까 듣기가 이상하더라.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배우는 영국 배우야. 영국 배우야. 거기 나오는 애들이 영국 배우가 많이 나와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 롬이라는 데 드라마 들어가보면 거기 영국 배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야? 반지 반지 제왕이 그 간달프. 걔가 영국식 배우야. 영국 발음이야.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리가 저음이지. 저음으로 깔고 좀 굵지. 솔직히 어느 게 뽀대나냐? 탐인가 거기 뭐 나왔지 하나 뭐 이렇게 거지처럼 나오는 애를 맨날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애. 걔보다는 간달프가 좀 솔직히 말해서 섹시한 거야. 아이구나. 너희들 세대는 또 다르겠구나. 너희들 세대는 자 공부나 하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290 들어가. 자 다만 잠깐만 정리. 뭐가 나왔을 때만 조심한다. 쉘이 나왔을 땐 주어의 의지가 아니야. 뭐라고 했어? 쉘이 나왔을 땐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라고 했어? 평서문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 의문문에는 누구의 의지? 듣는 사람의 의향이라고 해야 돼. 물어보는 거니까. 뭐라고 했어? 쉘이 나왔을 때 우린 조심한다. 문법 문제로 안 나와. 독해로만 나와. 쉘이 나왔을 때 신경 쓰는데 자 평서문에서는 뭐?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는 거고 의문문에서는 상대방의 의향을 확인한다고 기억을 해줘. 오케이? SK 가자. 봐봐. The king said. 왕이 말했어. If then 그럴 경우 you fail to answer me. 네가 내가 질문하는 것을 네가 대답하지 못하면 fail to는 못하는 거지. You shall lose. 자, you shall lose. 이때 shall에다 동그라미 치고 누구의 의지야? 말하는 화자의 의지. 나의 의지라고 해도 적어. 너는 네 목을 잃어버릴 거란 얘기야. 그럼 내가 네 목을 뭐 하겠다는 거야? 치겠다는 얘기지. You shall의 화자의 의지 말하는 나의 의지라고 적어. 그리고 all your land. 네 모든 땅은 shall be. 자 여기 잘 봐. me를 썼어? mine을 썼어? 왜 mine을 썼어? 나의 땅이다라는 의미니까 mine을 썼지.
이때 마인의 필표죠. 올해 소유대명사 정도가 문법 문제로 내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437 전 구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유대명사 지금 조심시키고 있어. 그 다음 넘어가. 291번 들어가면서 자 나봐. 아까 must에서 다시 출발하자. must의 반대말 3개 얘기해봐. must not, 금지, 외적 강제라고 했어. don't have to,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 할 필요 없다는 건 해도 된다는 거 내적 판단이라고 했지. 세 번째가 뭐 있었어? cannot, 부정의 추측이 있어. 자, 그 다음에 must의 과거형 두 놈이 있어. had to, 의무 계열이 있고 must have pp. 뭐야? 했어야만 하는데? 아니, 실수.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지. 자, 알아둬. 자, 영어는 어쨌든 동사가 나란히 나오려면 조동사 다음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조동사 다음에 누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자,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과거형을 쓸 수 있어, 못 써? 이 규칙 때문에 과거형 못 쓰지. 그래서 과거 시간을 쓸 때는 과거형 말고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뭐 있어? 규칙을 지켜주면서도 have 뭐야? 원형이지. 이 뒤에 완료형이 나오면 이게 뭐야? 과거 시간에 대한 관심이야. 도구 버려. 자, 그럼 봐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must have pp가 있어. 이건 뭐야? 뭐뭐였으면 틀림이 없다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야. 그럼 may는 뭘까? may be를 떠올려봐.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약한 추측이야. 우리말 외우지 마. 강한 추측, 약한 추측만 기억해. 그럼 얘는 누굴까? 캔나. 저기 종소리냐? 됐어. 해밍웨이한테 물어봐야지. 자, 뭐뭐일 리 결코 없다는 부정의 추측이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얘는 뭐가 돼야 돼? 자, 생각해봐. should도 과거형 있니 없니? shoulding? should, shouldong 없지. 그러니까 should have pp. 그럼 얘는 뭐야? 했어야만 하는데 하지 않았다야. 자, 하나 더. need not have pp. 할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했다지. 자, 요 세 놈하고 두 놈이 같으니 다르니? 자, 봐봐. 뭐뭐 했으면 될 의미 없어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약한 추측, 부정의 추측이라고 했어. 했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안 한 거지. 할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한 거지. 그러면 어떤 효과를 발휘해? 얘들은 다 추측이지. 어디에 대한 추측이야? 조동사 뒤에 완료형은 과거 시간을 표시해 주는데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약한 추측, 부정의 추측이야. 얘는 좀 뭐야? 후에 시간생이 대조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뭐? 요 두 놈을 짝짓기 문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수능에서 단일 문법으로 얘가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 왜?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하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만 하는데 그럼 실제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지. 아까 얘기했지 조동사 왜 배운다라고 했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깊은 심층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정신의 사고를 전달하고 싶을 때 동사 앞에 누구를 붙여서 조동사를 보충해 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우리말 외우지 마. 우리말 외우면 우리말 외우는 것의 장점은 해석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뭐라고 했어? 약한 추측, 부정의 추측. 결코 그랬을 리 없다는 거지. 뭐야? 했어야만 하는데 할 필요 없는데 그럼 실제로는 한 거지. 정리해줘. 요거 정리해주고 내일 아마 조동사편 마무리될 거야. 내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도 그냥 수업한다. 응?